걷는 게 제일 가장 힘들었고요. 자동적으로 이제 우울감도 좀 왔고.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가지고 부끄러웠던 적이 정말 많습니다. 그냥 일상생활 전부 다가 피곤했고 안 좋은 일 같은 게 생길까 싶어서. 몸 곳곳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이상 신호들.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나요? 그런데 단순한 피로나 일시적인 증상이 아니라 노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노화는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몸은 손상된 조직을 회복하는 능력이 점차 떨어지고 세포의 기능도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만성적인 염증이 조금씩 쌓이고 혈액순환이나 면역 기능도 변화하면서 피로감이 늘어나고 피부 탄력이 감소하거나 관절 통증이 생기는 등 다양한 노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노화는 특정 장기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회복 능력이 점차 감소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노화는 단순히 피부 주름이나 탈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속 회복력이 떨어지면 전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데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한 시대. 이제 재생 치료가 우리 몸의 시간을 되돌릴 새로운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노화도 치료가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체내 회복의 스위치를 켜는 의사, 응급의학과 전문의 주용민 원장. 나이가 들며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 무릎 관절염. 김성태 씨는 관절 사이 연골이 닳아 뼈끼리 맞닿으면서 심한 통증이 생겼습니다. 첫째는 걷는 게 제일 가장 힘들었고요. 이제 계단은 아예 이제 오르기가 힘들어서 외출이 힘들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우울감도 좀 왔고 거의 그런 거였습니다. 시술 후에도 너무 뇌가 안 좋아가지고 아니 그냥 걷지도 못하고 막 휠체어도 좀 타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계속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밤에 이제 아픈 통증은 저한테 이야기를 안 해서 몰랐는데 밤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약을 드시고 할 정도로. 초음파 검사를 하면 건강한 연골은 매끈하고 두께가 일정한데요. 김성태 씨는 관절염 3기로 진행해 연골이 많이 닳고 소실된 상태, 통증이 심했던 겁니다. 시술을 제가 2번을 했습니다. 너무 통증이 심해서. 그래도 상태가 안 좋아서 여전히 무릎 주사를 매주 일주일마다 이렇게 한 번씩 해서 한 달 동안 맞아도 변함없이 너무 통증이 심했습니다. 약을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 먹고 또 밤에 자다가 아플 때 너무 견디기 힘들면 먹으라고 이렇게 통증 약을 이렇게 별도로 주셨어요. 주셨는데 그 약을 먹고 먹으니까 너무 사람이 많이 붓고 체중도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도 힘들고 이렇게 하루 생활이 저 패턴이 완전히 깨져 버렸죠. 예. 김성태 씨는 SVF 주사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방 조직에서 세포를 분리해 무릎 관절각 내에 주입하는 치료로 통증과 기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보다는 관절 안쪽 염증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많이 좋아지셨고 또 내측은 또 비교적 경과가 좀 괜찮으세요. 이제 아직 바깥쪽은 조금 더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환자분은 아직 인공관절 수술은 최대한 미루고 자신의 관절을 유지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환자 본인의 지방 조직에서 얻은 자가지방 기질혈관 분액을 이용해서 무릎 관절각 내 주사 치료를 시행했습니다. 이 SVF에는 다양한 재생세포와 성장인자가 포함되어 있어서 관절 내 환경을 개선하고 만성적인 염증을 완화시키고 남아있는 관절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회복 과정에서 PRP 치료를 함께 병행해서 관절 회복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조금 과도하게 이제 활동을 하신다거나 좀 주의는 계속 하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그 혈액으로 PRP 무릎 주사를 또 한번 받으시고 주기적으로 오셔서 좀 이렇게 초음파나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재생 주사를 좀 맞아주시면 앞으로 뭐 악화되는 걸 최대한 좀 방지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PRP 주사 치료는 혈액 속 혈소판을 농축해 손상 부위에 주사하는 치료입니다. 혈소판에 포함된 성장인자가 조직 재생과 염증 완화를 돕는데요. 제가 다리가 아프기 전에는 봉사활동도 좀 하고 또 밖 골프도 치고 이랬는데 이런 상황들을 다시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기대하면서 지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재생치료의 목표는 통증을 줄이고 관절 기능을 유지하는 겁니다. 내 무릎을 오래 사용하고 인공관절 수술 시기를 늦추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첫 번째 치료 이후에는 통증이 감소하면서 보행이 훨씬 편해졌고 일상생활뿐 아니라 게이트볼과 같은 운동도 가능할 정도로 활동성이 크게 회복되었습니다. 환자분 역시 자신의 관절을 최대한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한 번의 치료로 완치되는 질환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한 질환입니다. 이 환자분처럼 적절한 시기에 재생치료와 생활습관 관리를 병행하면 관절 기능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줄자 자연스럽게 몸도 달라졌습니다. 걷기 운동을 시작하며 몸무게도 10kg 넘게 감량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우울감을 벗어던지고 삶의 활력을 찾았습니다. 마음껏 이렇게 운동도 하고 또 이렇게 산책도 마음대로 해서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은 배도 많이 들어간 편이고 그다음에 붓기가 다 빠져가지고 체중이 한 10kg 이상 빠졌습니다. 그래서 걷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나이가 75세인데도 이렇게 다리만 건강하면 옛날처럼 우리 교회 활동이나 그다음에 봉사활동도 하고 싶고 또 제가 파크 골프를 즐겨했는데 그것도 취미생활로 꾸준히 하고 싶습니다. 힘들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죠. 김성태 씨가 아플 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건 늘 곁을 지켜준 아내였답니다. 이제 몸이 많이 붓고 이러니까 이 변을 이제 이렇게 처리할 때 상당히 손이 잘 안 돌아가니까 상당히 많이 힘들었어요. 그럴 때도 이해해주고 이제 잘 해주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고마워요. 남편이 아프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어쨌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삽시다. 네, 그렇게 합시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노화 재생치료에서 대표적으로 PRP, 비맥, SVF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먼저 PRP는 환자 본인의 혈액에서 혈소판을 농축하여 사용하는 치료입니다. 비교적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고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혈소판에서 나오는 성장인자를 이용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적용 범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비맥은 골수에서 농축한 성분을 이용하는 치료입니다. 다양한 재생 관련 세포와 성장인자가 포함되어 있어 피부나 관절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골수를 채취해야 하기 때문에 PRP보다 시술 과정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SVF는 환자 본인의 지방 조직에서 얻은 기질 혈관 분액을 이용하는 치료입니다. 지방 조직에 존재하는 다양한 세포와 생리 활성 성분을 함께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역시 지방 채취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치료가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환자의 질환과 상태, 치료 목적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붉게 달아오르는 얼굴 때문에 일상이 불편했다는 양미숙 씨. 특히 운동만 하면 심해지는 열감은 자신감마저 잃게 만들었답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홍조가 심했습니다. 또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제 폐경이 오고 갱년기가 오고 하니까 홍조가 더 심해졌었거든요. 운동을 하면은 이렇게 요즘 제가 하는 게
대기구 필라테스인데 다른 회원님들하고 같이 하거든요. 그게 하고 나면 다른 분들은 끝났을 때 그냥 얼굴에 땀이 보송보송한 정도인데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가지고 부끄러웠던 적이 정말 많습니다. 예,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주사 피부염으로 인한 그 안면 홍조 그리고 열감 이게 이제 가장 큰 불편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운동을 좋아하시는데 운동을 할 때마다 얼굴이 심하게 붉어지고 열감이 오래 지속이 돼서 운동 자체를 또 좋아하시지만 부담스러워 하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다양한 피부과 치료를 꾸준히 받으셨지만 가장 불편했던 홍조와 열감은 기대만큼 개선이 되지 않아서 새로운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해서 내원하셨습니다. 얼굴에 국소 주사하는 것도 하는데 이제 정맥 주사를 통해서 몸 전체의 만성 염증이나 이런 수치를 좀 떨어뜨리면서 이제 같이 국소 주사 했을 때도 또 더 괜찮기 때문에 어쨌든 뭐 괜찮으시네요. 근데 중간중간에 조금 뭐 염증이 올라오거나 불편한 거 있으시면 오셔서 이제 또 체크하면 되니까 예, 평균적으로 이제 그 피부 안쪽에 진피층이라든지 피부 하층 그 환경 자체를 훨씬 더 이제 좀 개선을 시켰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피부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고주파 니들링 치료와 스킨 부스터 치료를 시행을 했습니다. 피부 결이나 피부 컨디션은 일부 좋아졌지만 홍조 자체의 개선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피부 표면만 치료하는 접근에서 벗어나서 피부의 재생과 미세 환경 개선을 목표로 자가 골수 농축액을 이용한 재생 치료를 시행을 했습니다. 피부 내의 만성적인 염증 반응을 완화시키고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단순히 늘어난 혈관을 줄이는 일반적인 시술로는 한계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비맥 주사 치료를 시행합니다. 우선 골수세포를 채취합니다.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뼈에서 혈액을 이렇게 120cc 추출을 해서 일부는 얼굴 주사를 하고 일부는 정맥 주사를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성장 인자라든지 그런 성분들이 월등하게 이제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 흔히 말하는 중간엽 줄기세포가 이제 골수 추출물에는 이제 일부 또 있기 때문에 골수세포를 채취하고 원심 분리기를 사용해 농축합니다. 무너진 피부 장벽과 만성 염증을 완화해 피부 속 생태계를 바꾸기 위한 치료인데요. 이제 골수 우리 나와서 얼굴에 주사하겠습니다. 예, 수면 한 번 더 할게요. 먼저 얼굴에 자가골수 농축액을 주입해 과도한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고 혈관의 과민성을 완화시킵니다. 이어서 정맥 주사로 전신 염증을 조절해 조직 회복을 유도하는데요. 치료 이후에는 환자분이 가장 불편해하셨던 홍조와 열감이 이전보다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운동하고 나서도 증상이 심하게 악화되는 빈도가 줄었고 회복되는 시간도 짧아졌습니다. 무엇보다 환자분께서 다시 편안하게 운동을 즐기고 화장으로 홍조를 가리는 부담도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등 일상생활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처럼 재생치료는 단순히 피부를 좋아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삶의 질을 회복하는 데 의미가 있는 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긋지긋하게 반복되던 안면 홍조의 굴레에서 벗어난 미숙 씨. 거칠고 붉은 피부는 본연의 피부 장벽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운동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겠죠? 요즘 좀 어떠세요? 이 주사를 맞은 지는 1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제가 주사를 맞고 나서 느끼는 건 피부톤이나 피부결이나 피부 상태가 주사 맞기 전보다 훨씬 좋아졌다는 건 사실입니다. 오래전부터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는 지인들이 많거든요. 지인들한테 피부 좋아졌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피부와 함께 자신감도 뿜뿜 회복이 됐습니다. 노화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건강한 회복을 돕는 치료는 삶의 질을 높이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고 있는데요. 저에게는 이쁜 두 딸이 있는데 저희 딸이 지금은 이제 성인이 되어서 같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가까이 살아서 자주 봅니다. 제 애들이 볼 때마다 엄마 피부 좋다고 요즘 젊은 애들이 피부에 관심이 많으니까 자기들도 해보고 싶다고 많이 말을 합니다. 만족도가 많이 늘었죠. 일단은 이제 사람들 만날 때도 조금 더 자신감도 붙는 것 같고 즐겁습니다. 많은 분들이 증상이 심해진 후에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피부 노화나 관절 기능 저하, 만성 피로 같은 변화가 시작되기 전에
건강한 생활 습관과 함께 적절한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노화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건강한 상태를 오래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 항노화 치료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로감에 힘든 분들이 있으시죠. 조미애 씨도 무기력함과 피로감으로 여러 병원을 찾았는데요.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진단만 반복이 됐답니다. 그냥 일상생활 전부 다가 피곤했고, 뭐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었고, 그 개인 자영업 하고 있을 때인데 가게에 나가도 너무 힘이 들어서 종일 누워 있는 편이었고 손님 오는 것도 귀찮았고 그랬어요. 몸은 늘 무겁고 몇 걸음 걷는 일도 버거웠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로가 계속되자 이거 혹시 큰 병이 생긴 게 아닐까 하는 걱정도 커져만 갔었는데요. 피로해서 밑에서 뭐가 자꾸 잡아 당기는 느낌 못 일어나고 그랬어요. 길게 가다가 무슨 안 좋은 일 같은 게 생길까 싶어서 우울증 같은 그런 거 올까 싶어가 좀 두렵기도 했고. 특별한 질환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지속되는 만성 피로 그리고 컨디션 저하를 가장 큰 불편으로 느끼셨습니다. 여러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았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충분히 쉬어도 피로가 회복이 되지 않아서 일상생활의 활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초진 당시에 NK세포 활성도는 정상 범위보다 낮은 관심 구간이었고 일부 혈액 검사에서도 건강 균형이 최적의 상태는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면역 수치는 그때 이제 조금 낮으셨고 이제 시술하시고 이렇게 개선이 되긴 했지만 뭐 어쨌든 지금처럼 1년에 한두 번씩 계속 좀 관리하시면서 피부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면 뭐 되게 괜찮으실 겁니다. 중간중간에 건강검진 그렇게 빠뜨리지 마시고. 하고 나서는 예. 피부도 세수하면은 피부 결이 다르죠. 그게 이제 꼭 얼굴에 직접 주사를 또 안 하더라도 정맥 주사 하시고 나서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피부가 많이 세수하면은 표시가 나요. 나고 어쨌든 그거는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환자분은 침습적인 시술이나 수술은 원하지 않았고 비교적 부담 없이 꾸준히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원하셨습니다. 환자 본인의 혈액을 이용한 자가 PRP 정맥 치료를 선택하였습니다. PRP는 혈액에서 혈소판을 농축하여 얻어지는 성분으로 다양한 성장인자와 생리활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특정 질환의 치료보다는 건강 관리와 활력 증진을 목표로 2022년부터 현재까지 연 2회 정도 꾸준히 PRP 정맥 치료를 받으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즉 PRP는 혈액에서 혈소판을 농축한 성분입니다.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고 건강관리와 회복을 보조하는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치료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침에 너무 일찍 잘 일어나고 뭐 하루 세끼 꾸준히 생활도 너무 잘하고 청소라든가 아니면 운동 같은 것도 전에는 하루에 한 70보, 80보 걷는 게 요즘은 최하 7,000보에서 2만 보까지 걸어요. 암세포와 바이러스에 맞서는 면역세포 NK세포. 관심 구간이었던 NK세포 활성 수치가 치료 후 정상 범위인 500을 넘어 무려 3,426으로 증가했습니다. 만나자 해도 전에는 만날 핑계 대고 못 나간다 뭐 이렇게 약속 빵꾸 내고 이랬는데 요즘은 내가 먼저 전화하고 만나자 하고 밥 먹자. 그리고 이제 또 좋은 거는 주위 사람들이 그 피부가 좋아졌다고. 나는 의식을 안 하고 있는데 주위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몸과 마음에 조금씩 여유가 생긴 조미애 씨. 오늘도 건강한 일상을 위해 꾸준히 관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기분만으로도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상쾌해지니까 앞으로 좋은 일만 있겠죠. 노화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건강하게 나이 드는 방법은 연구되고 있습니다. 재생의학은 증상을 넘어 몸의 회복력을 살피는데요.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한 새로운 의료의 가능성을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얼마나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재생의학 역시 젊음을 되찾는 치료라기보다는 건강한 삶의 기간을 늘리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의료적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모든 분에게 같은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평가받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치료와 관리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